그럼 우리 문제 첫 번째 거래자료 입력부터 볼게요. 첫 번째 사채 발행 내역이 있는데 사채를 올해 1월 1일 날 발행했네요. 액면 금액은 3천만 원이고 발행 금액이 2,855만 8,900원, 만기 3년, 표시 이자율, 액면 이자율이 10%, 시장 이자율이 12%. 이자는 매년 말일에 연 1회 지급한대요. 자, 그럼 아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12월 31일 날 당연히 액면 이자 300만 원 지급했죠. 그리고 1,500만 원을 주고 사채를 상환을 했네요. 다음 페이지에 사채 발행에 대한 내용은 자료 1과 같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 12월 31일 사채에 대한 이자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 입력되어 있다. 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2월 31일 사채 발행 총액의 50%를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사채 상환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사채 상환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금액을 발행을 했어요. 발행 금액.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3천 액면가액에서 이 금액 뺀 금액만큼이 일단 첫 발행했을 때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어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거기에서 1차 연도 한 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차 연도에 유효 이자하고 액면 이자의 차이만큼 상각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줄어들어 있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그 금액의 절반을 우리가 상환할 때 줄여야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렇죠. 모르겠을 땐 그런 분위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사채의 액면 금액이 3천만 원이고 그러면 사채 발행 금액이 2,855만 8천 이 금액이에요. 그럼 액면 이자는 3천만 원에 10% 했던 300만 원이고 그럼 유효 이자는 발행 금액 2,855만 8,900원에 곱하기 지금 시장 이자율이 12%라고 했죠. 그러면 금액은 342만 7,068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상각액은 차이나는 342만 7,068원 빼기 300만 원. 이 차이가 상각액이죠. 할인 발행 차금. 그럼 42만 7,068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우리 발행 시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144만 1,100원인데 이제 이 금액만큼 상각할 거니까
이 금액이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이제 남아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될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이 상환 시점 잔액이라는 거예요. 이 금액만큼 할인 발행 차금을 줄일 거잖아요. 생각하는 만큼. 그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제가 적은 숫자로 이해가나요? 아니 분계도 같이 보여드릴까요?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아니에요. 이 문제만 다른 데서는 분계 필요하니까 그냥 분계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발행할 때는 대면의 사채 3천만 원, 차변에 뭐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면 2,855만 8,900원이고 그리고 100 이 금액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발행할 때는. 그랬다가 이제 이걸 계산한 이유가 이자 지급할 때에 우리는 이자 비용 유효이자율법이 유효이자인 342만 7,068원이고 대변에 액면 이자로 이자를 지급할 거고 이 금액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에서 지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발행할 때 이렇게 뒀던 애를 지금 이 금액을 이제 한번 첫 번째 이자 지급하면서 이렇게 대변에 이 금액만큼 지우니까 이걸 우리 삼각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잔액이 이 금액 남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금액 어떻게 바로 이 금액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시죠? 여기에서 이 금액 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걸 구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상환하니까 상환을 하죠. 그럼 상환하면 전부 다 50% 상환을 50%를 상환하니까 자, 그러면 액면가에 대해서 3천만 원에 50%인 1,500만 원 하고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남아 있는 잔액 101만 4,032원에 50% 그러면 50만 7,016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걸 구했으면 사채를 상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린 대변에 있던 사채 이걸 차변에 사채다 1,500만 원 지우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만 7,016원을 지워줘야 사채가 지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셨죠? 이 금액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럼 이제 우리 사채에 대해서 지웠으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급한 돈이 상환하는데 1,500만 원을 줬네요. 보통 예금에서 금융은행 1,500만 원이다. 그럼
차이 나는 이 금액만큼이 사채 상환 손실이 되게 되겠죠. 분기 이해가시죠? 자,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바로 계산하는 것 좀 볼게요. 이론에서도 얘가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AT 시험에서, 자, 이론에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일단 당연히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더해줘야 되겠죠. 할인 발행 차금이 줄어든다는 건 사채 발행 장부가액이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금액에 이 금액 구해서 더해 주는 거예요. 이 금액을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지금 2,855만 8,900원에 42만 7,068원을 더하면 2,898만 5,968원이 되는데, 그럼 이 장부 가격의 절반이면 50%라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1,400 얼마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그 금액 값인데 1,500 들었구나. 차이만큼 손해봤다고 바로 내면 돼요. 그게 결과값이니까 상환 손익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먼저 당연히 이건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해서 더해주고 몇 퍼센트 팔았는지를 보고, 그럼 그 퍼센테이지하고 갚은 금액하고 비교하면 될 거잖아요. 지금 얘는 절반이니까 얘 더한 거의 절반 금액이 차이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개 치운 게 1,449만 2,984원이에요. 지금 얘 둘이 서로 상기한 게. 그러니까 장부에 쓸 거 아니면 굳이 이렇게 써놓고 볼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순회으로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오늘 아직 이해 안 가신 분은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자기 거로 만드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사채 발행하는 거하고 이 다음에 우리 그 결의일날 뭐 처리하는 거하고 이 두 문제는 단골 문제예요. 그럼 내가 정말 이번 주 주말 될 때까지 이해 안 가면 그때 빨리 버리든지, 아예 버릴 거면 처음부터 버리든지, 아니면 알고 가는 게 우리 시험 볼 때 좋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장부에 써야 되겠죠? 일반 전표 12월 31일. 에이, 이거 봤으면 편할 뻔했다, 그죠? 여기 이자 중국까지 잘 해뒀네. 자변의 사채고 이제는 금융기관도 거래처 꼭 등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금융기관 꼭 은행 넣는 거. 자, 다음 이번에 이익요금 처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익요금 처분 기한서인데, 자, 자료 설명이
정기 이익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일부이다. 이익준비금의 적립액은 상법 규정에 의한 최소 금액을 적립한다. 그럼 상법에 의한 최소 금액이면 얼마죠? 그렇죠. 현금 배당이 10%니까 350만 원이겠죠. 그죠? 현금 배당 이거의 10%죠. 최소 적립한 게. 그러면 350이라는 거고. 자, 그럼 평가 문제는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를 작성하시오. 이익준비금을 포함하여 처분 확정일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이 날짜로 해서 분계까지 시킬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우리 문제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결산 시작일 처분 확정일자 틀리네요. 2020년 2월 28일이고 위쪽은 생략되어 있고 이익준비금은 방금 우리 350만원 한다라고 했고 현금 배당 3,500 주식 배당 2천만원 사업확장 적립금 1,500만원. 그럼 분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차면에 이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만큼 2월 이익잉여금 줄이고 대변에 이 계정 과목으로 이익준비금, 이 계정 과목으로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사업 확장 적립금 이게 대변에 나오겠죠. 이 그대로 분계 쓸 거예요. 그럼 처분 확정일인 2월 28일 날 일반 전표 2월 28일 날 대변부터 정리할게요. 대변에 이익준비금 350만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3,500,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천만원, 대변에 사업 확장 적립금 1,500만원,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문제 푸실 때 꼭 차변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쓰세요. 우리는 공부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분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하고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분계하는 건 컴퓨터가 12월 31일 날 해주는 경우밖에 없지 우리가 직접 손 쓸 일은 절대 없어요. 그냥 이익잉여금 쓸 거면 전부 다 2월 이익잉여금으로 무조건 쓰세요. 자, 지금 우리가 첫 회차 풀기 때문에 제가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드리는데 이제 두세 회차 지나가면 제가 왜 그런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비슷하게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부가가치세 관리로 가서 이번엔 수정세금계약서 나왔네요. 자, 자료부터 보면 2월 8일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약서는 2월 15일 납품건에 대하여 계약금을 받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약서이다. 2월 12일 공장화재로 납품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수협마켓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수령한 계약금은 해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약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제 AT 시험에서 수정세금계약서는 그 날짜로 가서 무조건 2월 8일자로 가고 매입매출 전표 2월 8일자로 가서 자, 계약금 받으면서 우리가 세금계약서 반영해 놓은 거 찾으셨죠? 그럼 아래 분계를 보면 지금 분계가 선수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선수금을 취소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계약이 해제일 때는 분계를 좀 신경을 쓰세요. 컴퓨터는 몰라요. 우리가 제품 매출과 외상일 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선수금이었다는 거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수정세무계약서 발행하면 분계는 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행할 때 선수금 해둔 거니까 수정세무계약서 할 때 선수금을 지워야 되겠죠. 돈 돌려주니까. 자, 그럼 라인에 커서 올려놓고 수정세금 계산서 클릭하고 자, 우리 수정세무계약서 발급 사유가 계약의 해제죠. 자, 당초 날짜는 2월 8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확인. 자, 계약의 해제는 세무계약서 발행은 해제가 일어난 날, 즉 문제에서 2월 12일 날. 그죠? 날짜만 10일로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뭐 여기 뭐 계약 해제 쓰셔도 되고. 자, 2월 10일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고 자, 2월 12일자로 가서 자, 분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분계가 안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를 선수금이다라고 바꿔주고 그리고 뭐 대변의 보통 예금으로 363만 원을 지급했다. 은행이 국민은행. 자, 여기까지 빠뜨리시면 안 되죠. 자, 대변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차변에 마이너스로 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대변에 플러스로 쓰나 차변에 마이너스로 쓰나 장부에 반영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대변에도 전표 끝났다고 컴퓨터가 장부를 끝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했으면 이제 전체 메뉴 가서 전자세금 계약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지금 오늘 날짜 2월 12일 거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자, 수정사유랑 당초 작성일자 들어가 있죠. 확인. 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자, 수정세금 계산서는 그냥 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저와 같이 문제 풀면 계속 사유 바꾸면서 계속 연습하게 될 거니까 그냥 수정세금 계산서 입고나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그 수정세금 계산서 끝났고 그다음 가산세 문제가 있어요. 자, 이번엔 기한 후 신고네요. 자, 기한 후 신고 문제에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목록이 있는데 자, 작성 일자가 있고 발급 일자가 다음 날이고 전송도 다음 날이고 자, 이거 할 때는 이걸 발행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을 항상 확인을 하세요. 이 부분들. 그리고 영세율 인치 이거 한번 체크해 놓고 왜냐면 누락한 거니까 지금 기한 후니까 통째로 안 나간 거잖아. 그럼 영세율에도 지금 걸려 있고 지금 작성 일자고 봤더니 지금 수빈 유통권은 문제가 없죠. 그럼 지금 우리 동건무역권 문제 있나요?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러면 자, 얘도 별 문제는 없고 영세율만 체크를 얘만 따로 딱 체크를 해둬서 나중에 안 까먹게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다음 매입은 특별한 거 없고 25일까지.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 자료가 있네요.
명절 맞이하여 공장 거래처에 보낼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법인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이거 지금 우리하고 상관 있나요? 신고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럼 얘는 전표 어디에 입력하죠? 일반 전표죠. 접대 관련이니까. 불공지 사유면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죠. 그럼 일반 전표에 써야 되겠죠. 자, 얘네들 전부 다 전표 입력시킬 거예요. 자, 자료 1부터 3번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이다. 회사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 7월 25일 내에 하지 못하여 8월 2일에 기한 후 신고로 납부하려 한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할 것 모든 거래는 외상이며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가산세 적용하여 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과세표준 명세 신고 구분과 신고 연월일을 기재하시오. 신고 분성 시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에 의한 가산세율 적용하고 미납이수는 8일로 한다. 자, 그럼 일단 세 개는 1번, 2번이랑 1번은 매입 매출 전표, 그리고 3번은 일반 전표에다가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먼저 첫 번째 작성일자 4월 30일 날 일반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우리 뭐 판지 모르겠어요. 제품이라고 위에 제품 적혀 있네. 자, 제품이고 2,400만 원의 별도 수빈 유통 전자 입력 모든 거래는 다 외상이라 그랬으니까 2번 외상. 다음 5월 12일 영세율이죠. 12번 매출 영세 2천만 원. 거래처 동건무역 이번에도 분계는 외상. 다음 5월 20일 신용카드고 원재료 산거 51번 매입과세 1,300만 원의 별도 종구화학 전자입력 외상. 다음 일반 전표 6월 1일 날 우리는 공장 거래처에 보낼 선물 세트니까 500번대의 접대비고,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고 BC카드다. 330만 원. 그럼 이제 전표 입력들은 끝났죠.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기한 후 신고서는 정기 신고서를 가지고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누락한 납부세액이 지금 이 금액이 누락한 납부세액이죠. 그럼 110만 원이 누락한 납부세액이 되겠네요. 그럼 110만 원을 가지고 26번 더블 클릭하고, 자, 신고 불성실이 여기에 칸이 있는데 얘가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그럼 아래쪽에서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일반 여기에다 써줘야 되겠죠. 여기에 방금 다에 있는 110만 원이고, 자, 기한 후 신고는
20%인데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미납일수를 8일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50% 감면이면 10%니까 결론적으로 공 하나만 떼면 되겠죠. 그래서 11만 원이다. 다음 또 아래 바로 납부불성실에 가서 110만 원 쓰고 당초 납부 기간은 2020년 7월 25일인데 지금 2020년 8월 2일 그래서 8일간이다라고 나오죠. 되셨죠? 그리고 확인. 다음 영세율 제가 체크해두라 그랬죠. 2천만 원이고 지금 여기서 몇 퍼센트 감면했죠? 50%. 그럼 얘도 똑같이 절반이니까 그럼 5만 원으로 바꿔주고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뭐 더 이상 세금계약서 발행에 관련된 그 발행 전송에 대해서는 문제 없었으니까 이제 창 닫고 자 지금 우리 그 2번에서 과세표준명세의 신고 구분하고 신고 연월일을 기재하시오 적혀 있죠. 그러면 위에 과표 예 클릭하고 신고 구분은 여기 지금 손댈 곳이 예 4번 신고 구분을 4번으로 할 거고 아래쪽에 신고 연월일 있는 것만 지금 오늘 날짜 8월 2일을 써줄 거예요. 지금 여기만 써란 이야기예요. 4번 2020년 8월 2일이다.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끝이에요. 저장하면 이번 기한 후 신고는 끝났고 자, 다음 결산 문제 볼게요. 4번 자 상품 매출 원가가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 후 재고자산 명세를 활용하여 매출 원가를 결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명세는 다음과 같다. 자 상품 AB가 있는데 장부 금액 순실현 가능해. 얘 200만 원 내렸다 그죠? A가 200만 원 내렸네요. B는 안 내렸으니까 신경 안 쓰고 재고자산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순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은 인식하겠네요. 그럼 상품에는 얼마라고 써줘야 되죠? 기말상품 재고액은 그대로 6,200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평가잖아. 감모손실이 아니잖아. 평가손실은 장부금액 그대로인데 지금 200만 원 내렸다고 차감계정 달아줄 거죠. 그죠? 이해가셨죠? 자, 이런 문제 풀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저거 풀 때는 그렇지. 여러분 풀 때도 그렇게 해야지로 생각이 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상품 평가인데 우리 시험 때는 평가 손실은 만들어 쓰는 계정이라서 우리가 계정 과목은 만들으라는 말을 안 하잖아. 그럼 자기들이 만들기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평소에 못 보는 애들이 얘가 항상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 계산하려 해도 계정 과목 만들기 때문에 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상품 A에 200만 원 내린 거 쓰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에 6,200만 원이라고 쓰고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하셨으면 이렇게 끝이에요. 전표 추가. 전표 추가하면 이번 문제는 끝났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이제 원천인수하고 범위세 문제들 계속 풀어볼게요. 쉬었다 합시다.